오늘 광주의 낮 기온이 33.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순천 왕전은 무려 33.7도를 기록하는 등 광주와 순천, 영광 등 5곳에서 5월 중순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나서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무안에 대승적인 수용을 요청했지만 무안에서 먼저 나온 반응은 반발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미래를 위해 보상 규모와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회 윤리위원회가 가동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잇따른 도덕성 논란으로 텃밭 호남의 여론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안매장으로 추정되는 유골 3구를 해남에서 발굴해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 진압작전에 실패할 경우 무장 헬기까지 동원하려고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이 33.2도까지 치솟았고 순천 왕전은 무려 33.7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광주와 순천, 영광 등 5곳이 5월 중순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지역 대부분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었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벼운 옷차림의 시민들이 불볕더위를 피해 그늘막 아래로 모여듭니다. 연신 손부채질을 하는가 하면 양산을 쓰고 거리를 오갑니다. 갑자기 더워져서 5월 같지가 않고 여름이 바로 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반팔 반바지도 입고 있는데도 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등에 땀 계속 나고 땀띠도 나는 것 같아요. 아직 5월 중순이지만 때이른 초여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순천 황전이 낮 최고 기온 33.7도를 기록했고 광주가 33.2도, 곡성 석곡이 33도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광주와 완도, 순천, 영광, 해남 등 5곳은 5월 중순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실제로 도로 위에 이 얼음을 올려놓고 얼마 만에 녹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 10분 만에 이렇게 얼음 한 컵이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대부분의 낮 최고 기온도 30도를 넘었습니다. 오늘은 올해 가장 더운 날이었는데요. 내일 17일의 낮 최고 기온도 23에서 30도로 평년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아 많이 덥겠으나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는 18일 전남 남해안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며 더위가 한풀 꺾인 뒤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나서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군공항에 대한 무안의 대승적인 수용을 요청하자 먼저 나온 반응은 반발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미래를 위해 보상 규모와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큰절까지 하며 무안으로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통해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호소한 김영록 도지사. 무안공항 활성화 기회를 잃고 침체에 빠진다면 서남권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김 지사의 특별 담화 하루 만에 반대 측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무안 군공항 인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공항 협약을 무안군을 배제한 채 파기했다고 성토했습니다. 무안군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군공항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간공항을 이전한다는 당초 약속을 광주광역시는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안 군민을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한 것으로 광주공항 이전에 대하여 무안 군민은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 하지만 무안으로의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움직임도 점차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집회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어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으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개척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조건적인 반대에서 벗어나 보상 규모나 피해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보자는 겁니다. 무안 경제가 그만치
좋아질 것이고 후세에 또 우리 무안의 후손들이 먹거리가 자손되도록 생길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찬성을 지금. 2029년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 그리고 2030년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개항으로 이제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에 남은 시간은 불과 5년. 무안 국민에게 선택의 시간도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무안군의 군공항 이전을 수용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무안군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산 무안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군공항과 민간공항은 별개의 문제인데도 하나의 문제인 양 묶어 무안군을 압박하고 있다며 군공항과 함께라면 국내선 이전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공항 이전의 주체는 주민임에도 도지사가 나서 무안군이 수용해야 한다는 건 권한을 벗어난 직권 남용이자 무안군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국회 윤리위원회가 가동되면서 김 의원 징계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비위와 도덕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텃밭인 호남의 여론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 어피트와 비썸, 카카오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틀째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이른바 김남국 코인으로 알려진 위믹스 코인의 사기 의혹 사건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징계 없는 탈당 등을 둘러싸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돈다발 사건에 이어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그리고 김 의원 코인 의혹까지 이어지면서 민주당 전체에 대한 도덕성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가 저런 정도의 문제 사법 리스크가 많은데 우리는 왜 그래야 되는가? 이게 내면적으로 있기 때문에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은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못한 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 2주차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은 56.7%로 전주보다 10.6%포인트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3.7%로 치솟았습니다. 텃밭인데도 전국 민주당 지지율과 10%포인트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절망,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걱정에서 이제 실망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양당에 대해서 국민이 기대를 하지 않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회 구성과 일정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소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민주당이 동의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해남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들이 발견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정밀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위는 항전 마지막 날 옛 전남도청 진압작전이 실패할 경우 계엄군이 무장헬기까지 동원한 살상 작전을 세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포크레인과 삽을 동원해 흙을 파내는 조사위원들. 호미로 조심조심 흙을 드러내니 가지런히 누인 유골이 서서히 형체를 드러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80년 5월 당시 희생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3구를 발굴했습니다. 작전에 참여했던, 그리고 부대 안에서 시체를 수습했던, 그리고 또 감회장했던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현장을 특정한 다음에 지난주부터 발굴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조사위가 활동을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유해 발굴에 나선 곳은 모두 17개소. 이번에 발굴된 해남 군부대 야산까지 포함하면 모두 18개소에서 유해 12구를 찾아냈습니다. 이들 유해들에 대한 정밀 감식 결과는 최소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조사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항전 마지막 날인 5월 27일, 옛 전남도청 무력 진압 당시 계엄군이 작전 실패에 대비한 이른바 플랜 B를 세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광주 비행장에는 무장 헬기만 20대 넘게 대기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500MD 공격 헬기는 8대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특공대를 실을 수 있는 비행기, 기동 헬기, UH-1H는 12대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5.18 항쟁 열흘간 최소 20곳에서 50여 차례에 걸친 계엄군의 발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숨진 민간인 수만 모두 166명으로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집이나 직장 근처에 있다가 희생된 시민들이었습니다. 일단 당시에 그 계엄군들이 행사한 폭력의 무차별성들이 좀 확인이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 166분의 희생자 중에서 14세 미만의 어떤 이하의 미성년자가 8명, 여성이 무려 12명, 장애인 및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총 5명 정도. 이에 전남도청을 진압한 이후에도 민간인 학살을 이어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오는 12월 활동이 종료되는 조사위는 내년 6월 종합보고서를 채택해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KBC는 5.18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목소리를 찾아가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80년 5월 시위 현장에 투입됐다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세월이 묻어나는 빛바랜 사진과 표창장. 고 정충길 경사의 아들 원영 씨가 43년 동안 품어온 아버지의 흔적입니다. 퇴직을 앞둔 선배 대신 한평에서 광주로 향했던 아버지는 저지선을 세우고 대기하다 시민군이 몰던 버스에 치여 동료 3명과 함께 숨졌습니다. 거기에 머리를 박고 한참을 울었는데 어머니가 실려오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딱 상자로 화장해가지고 연결식에 저는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모두가 피해자였던 그날의 비극. 시민군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은 늘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연결식 날이 너무 날이 좋았었어요. 근데 순간 진짜 비바람이 불고 진짜 순간 갑자기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면 날이 이럴까. 우리는 왜 우리의 죽음은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지? 왜 우리는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이지?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야 했던 건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사고를 당했던 이명남 씨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몸과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던 시절. 이 씨는 결국 30대 후반의 나이에 경찰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차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뭐 이런 꿈 같은 거, 이런 환상 속에서 그게 바로 트라우마인가 그런 거 싶네요. 지금까지도 우측 신경마비가 안 풀렸어요. 여기 안 오라 이게 안 되잖아요. 죽어가는 동료들을 지켜봐야 했던 다른 경찰들 역시 죄책감 속에 갇힌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무전을 하고 인원 보고도 그 사망자 보고도 내가 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죽었을 건데 바로 옆에 금방까지 같이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5.18 관련 경찰 피해자는 모두 162명.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이후 경찰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본격 시작됐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군인들 때문에 이렇게 그 시위가 일어났고, 근데 경찰은 그 시위 질서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몸말라 다쳤는데 국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전혀 없어요. 다친 사람들, 죽은 사람들 다 피해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조명이 좀 있었으면.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시민군과 그들 앞에 마주선 경찰관. 이들 모두 남도의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5.18 때 희생됐던 우리 시민들에 비하면 그걸 전제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픔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조금은 알고 좀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KBC 조윤정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KBC의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 보도와 관련해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5.18 조사위는 어제 보도된 KBC의 5.18 43주년 기획 목소리를 통해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인터뷰에 나선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저지른 성폭력 사건 50여 건에 대해 조사 중인 5.18 조사위는 활동 시한인 오는 연말까지 관련 피해 규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